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자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반대 단체와 처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만났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무안군 범대위와의 만남은 범대위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분간의 비공개 면담의 주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였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범대위는 소음 유발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 민간공항은 당초 약속대로 무안공항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왕권 발전을 위해서 무안군이 수락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좀 대화의 어떤 언질은 좀 빗길리긴 하고 각자의 생각들만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에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해야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범대위를 설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허심탄회한 자리였다고 성과를 홍보한 반면 범대위는 신뢰만 깨진 불편한 만남이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지만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전 상황과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뿐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업 예산과 기간을 늘려가며 어렵게 관철시켰던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역 개통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것도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입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무안 범대위는 김영록 지사와의 면담을 끝내면서 김산 무안군수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주민과의 첫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를 찾았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 4월 개막식 참석이 무산된 지 2달여 만에 이뤄진 방문이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폐막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광주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국방문회 위원회 명예위원장 자격으로 한산 모시축제가 열린 충남 서천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것입니다. 지금 원래 국민이랑 집에 이쪽에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 여사는 전시 참여 작품들을 둘러본 뒤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이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 여사에게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사회 일부의 거센 반발 끝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의 방문은 보안 속에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28년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개막식 축사를 하기도 했고 권양숙 여사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한 주 전시와 함께 9개 나라의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으로 꾸며진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억대 피해의 메신저 피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는 모정을 이용해 계좌 정보를 빼낸 피싱 사기범은 이 정보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행한 뒤 총 2억 원의 금품을 빼내갔는데요. 최근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이 50대 여성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액정이 깨져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 엄마 명의와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여성은 군대에 있는 아들이 동료의 휴대폰을 빌린 거라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문자 속 아들은 입금 제한 시간에 걸려 엄마 휴대폰을 원격으로 연결해야 되겠다며 링크를 보냅니다. 의심보단 군대에 있는 아들이 더 생각난 엄마는 링크를 타고 원격 조정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만큼 이날 하루는 은행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들어줬습니다. 마치 진짜 아들처럼 살뜰하게 저녁 안부까지 챙긴 문자 속 아들. 다음 날엔 아버지, 즉 여성의 남편의 정보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3일 뒤 이 여성은 남편과 자신의 통장에 현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성이 의심하기 시작하는데도 피싱 사기범은 끝까지 뻔뻔스럽게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혼란시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싱범은 어플을 통해 휴대폰을 원격 조정해 계좌 비밀번호와 신분증을 갖고 여성과 남편의 모든 적금과 예금을 해지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대폰 개통과 소액 결제 등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행한 뒤 금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출금과 소액 결제 등 여성의 피해 금액은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피싱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2,700여 건에서 2021년 16,500여 건으로 2년 사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가족을 지칭하더라도 모르는 번호일 경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지역 경계가 분명히 있어서 이 자치단체들 간에 종종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업권 등을 놓고 분쟁이 잦았는데요. 최근에는 바다에 놓는 에너지 시설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자도 서쪽 해역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에 진도군이 제주도에 의견 청취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진도에서 신강진 변전소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한 민간업체가 제주도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익공유 등 주민 수용성 확보 대책을 제주도에 요청하면서 진도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끌어오려면은 그쪽 불악을 통과하는 그 어민들한테는 보상을 충분히 해주라, 그런 취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 완도군도 제주도와 해상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민간업체가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계측기 8개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 중 3개를 완도군이 허가했습니다. 나머지 계측기 5기 설치 예역이 사수도 인근으로 계획되면서 제주시가 승인권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각각 내주자고 주장하는 반면 완도군은 사업 구간을 절반으로 나눠 허가권을 행사하자는 입장입니다. 인근 해경이라든가 해군 삼함대 문의를 다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완도군과 제주시가 허가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모두 2015년 만들어진 국가기본도입니다. 그러나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어 헌법재판소도 국가기본도 법적 효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제주도 전력의 제3연계선인 초고압 직류 해적 케이블 건설 사업에서 국가기본도 적용을 거부했었습니다. 해상 경계는 과거 낚시와 어업 등에서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 30곳에서 해상 경계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지 보름이 다 돼가는데요. 하지만 이 사태를 몰고 온 하청업체와 노조 간 협상은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원청 포스코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봉을 맞고 체포되기 전날 포스코 하청업체와 노조 대표, 원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기에 한국노총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화는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뤄진 뒤 그나마 이뤄졌던 포스코와의 대화 테이블은 끊겼습니다. 진짜 사장 포스코가 책임을 다하라. 성실한 임금 교섭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위해 400일 넘게 천막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기존 회사의 분사 매각으로 집단 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3년 전 포스코와 한국노총, 하청업체 노조는 노동자들을 새 회사에서 다시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재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사태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지만 사회적 대화 당사자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된 이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김만재 위원장님이나 김영추장이 오신 것도 평화적인 합의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정치권도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70 내지 80% 정도가 포스코 임원들이 오비 출신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포우는 실질로 이제 포스코가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편 포스코는 이번 일을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와 노조 간 관계에는 원청이 개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원만한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오전 김 사무처장이 제기한 구속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고공농성을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촌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정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웃돈을 줘가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정도인데요. 최근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이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마을. 그늘 한 점 없는 밭에서 양파 줄기를 자르고 있습니다. 양파 수확 작업이 한창인 밭엔 한국 사람은 없고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Starting 6 in the morning and up to 5:30 p.m. One day 10만 원. 농번기로 바쁜 요즘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더 주는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 저렇게 짜갖고 댕겨버리니까 개인이 사서 하려면 살 수도 더 없어. 현재 농촌 인력의 80에서 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하면서 농촌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는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없어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면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무장 농촌 농사 지어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농촌의 현실을 예면한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는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 이후로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구대 창문을 통해 집단 탈주극을 벌인 외국인들이 전원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면서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박 혐의로 파출소에 붙잡혀온 23명 중 도주했던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으로 넘겼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들이 집 정리 등의 출국 여건을 갖추게 되면 1, 2주 사이에 인천공항 등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당시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 재판장이었던 장동혁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지만 부정 청탁은 없었고 법관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사들은 재개발 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일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손 사고는 광주시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사고 발생 2시간 전 상수도관 누수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